사계절이 뚜렷한 게 특징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봄, 가을이 짧아진 지도 오래죠. 그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도 심각합니다. 2022년엔 서울 경기 일대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고,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여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보다 1도나 높았다고 해요. 거기에다 북극의 해빙 한가운데는 큰 구멍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뿐인 지구, Save Now Together, 하지세나.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환경부에서 발간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가정편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약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난방 온도 2도 낮추고 냉방 온도 2도 높이기,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등이 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끈 한 가지,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줄이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다 1년에 무려 56,547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약 4,7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일까요?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일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매번 밥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하면 한 이틀 정도 밥은 좀 먹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구당 1일 평균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시간이 약 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는 밥을 짓고 전기밥솥 코드를 바로 빼보고, 그 다음 날엔 밥을 짓고 나서 보온 기능을 9시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3일 동안 같은 시간에 계량기의 숫자를 체크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실험 첫째 날, 오전 7시 계량기의 숫자는 28,061. 밥을 짓고 난 뒤 바로 전기밥솥의 코드를 뽑고 밥은 냉동실에 얼려둔 뒤 출근했습니다. 실험 둘째 날, 오전 7시 계량기에 찍힌 숫자는 28,073이었습니다. 총 12kW를 썼네요. 둘째 날에는 밥을 짓고 난 뒤 저녁까지 9시간 동안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계량기에 찍힌 숫자는 28,089. 평소처럼 전기밥솥을 사용한 날에는 총 16kW를 사용했습니다. 보온밥솥 사용을 줄인 것만으로 총 4kW가 줄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우선 깜짝 놀랐고요.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된다, 또 전기도 절약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앞으로 이거 하나는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이면 가구당 연간 이산화탄소 141.9kg, 한 달에 약 11,825kg을 감축할 수 있고, 국내 전기밥솥 보급 가정 중에 10%만 보온 기능을 절약해도 약 32,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한 달에 약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나는 셈이죠. 보온 기능을 사용하다가 안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한 달에 나무 한 그루 심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절약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실천하는 탄소 중립,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밥이 다 되면 전기밥솥 코드를 바로 뽑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전기세도 아끼고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일석이조랍니다. 그 밖에 다른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있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다운받아 참고해주세요. 하나뿐인 지구, Save Now Together, 하지세나.